농해수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난해 국회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국가의 농림, 축산, 식품, 해양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농해수위원회 순서입니다. 야당이 재추진한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과 일본이 오염수 분석 빈도를 줄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안전 문제는 없는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해 또 총선이 있는 또 해인데 그렇습니다. 예, 또 위원장님에게도 어떤 뜻깊은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 그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농림, 축산, 식품, 해양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활발히 활동을 하셨는데요. 농해수위원장은 2022년 7월부터 맡으셨으니까 이제 1년 6개월 정도 맡으셨는데 보통 이제 위원장이 상임위 위원장이 한 2년 정도 네. 맡으시니까 거의 뭐 충선까지 간다고 보면 거의 꽉 채우시게 이제 맡고 계신데 작년 농해수위 활동을 이제 돌아보시면서 소회부터 좀 새해 들어볼까요? 뭐 지난해는 농해수위만이 아니라 전 국회 전체가 그리고 정부 전체가 매우 어려운 해였죠.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연말에는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까지 그래서 그런 게 전쟁이 계속 되다 보니까 뭐 국민들 전부가 또 어려웠고 그리고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문제로 경제 전체가 상당히 힘든 시기를 지냈으니까 그 농해수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농해수위에도 상당한 그 주어진 일들이 많았죠.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는 그 국제적인 그 공급망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 곡물 수급에도 문제가 생겼었고 그리고 뭐 국내적으로는 시작부터 양곡법, 양곡법이 그 국회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8월경부터는 후쿠시마 그 핵 오염수 투기, 일본의 투기로 인해서 전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그런 일을 일본이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저희 농해수위 소관이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그 이전의 농해수위와는 다르게 매우 팽팽하게 그 여야가 대립도 했고 정부와 갈등도 있었다. 뭐 쉽지만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지난해 농해수위에서는 개 식용 금지법이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지난달 20일 상임위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7년부터는 이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할 수 없게 되는데, 자, 여기서 개를 팔던 상인들의 경우에는 좀 보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우선 그 여야 합의라는 말이 아마 국민들은 그 잘 모르실 텐데요. 그게 법안 소유는 야당의 단독 통과입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이제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건데 그 이유는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정부의 어떤 자세, 그 정부의 입장에 그 큰 변화가 없어가지고 뭐냐면 그동안에 개 식용 그 식육업자들이 있습니다. 식육업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개 식육업자들한테 공급받아서 그걸 팔았던 음식점도 있었고 꽤 많은 관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배려 그리고 보상 뭐 이런 부분이 전혀 정부에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매우 크게 반발을 했고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총리실 산하에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그 대화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만족할 만한 그런 대책을 안 세워주니까 식육업자들이 크게 반발했죠. 저희는 이번에 그게 이제 그 법안 소위에서 바로 그 단독
으로 했던 게 네. 정부의 어떤 의무감, 의무성,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문구 때문에 네. 그분들에 대한 그 보상, 배상 아니면 지원 이런 걸 정부에서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워낙 오래된 우린 수건 아니었습니까? 많은 그 특히 그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의 그 수건이 이제 30년이 넘게 진행돼 왔던 거라 이번에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그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아마 정부의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대 뭐 4조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보상 그 액수를 두고 조율이 이제 뭐 쟁점인 그런 이제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됐고요. 네. 3조 원, 4조 원 이러는데 그건 그 협상 과정에서 서로 1차적인 그 요구 사항이었을 뿐이고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곡법 개정안 논의로 이야기를 지금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지난달 28일에 양곡법 개정안이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제 회부가 됐는데 개정안에는 쌀값의 시장 가격이 공정 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정부 여당은 그렇게 되면은 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 농산물 이제 과잉 유통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핵심 쟁점인데 이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정부가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이제 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야당이 이제 강력하게 다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우선 그 쌀의 과잉 생산이라는 용어부터 다시 써야 된다. 그 과잉 생산을 농민들에게 네. 농민들이 과잉 생산할 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과잉 생산 그러니까 수급을 조절하는 건 정부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왜 그걸 과잉 생산하는가 그걸 정부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곡물 자급률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주곡 그러니까 쌀, 밀,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채 20%가 되지 않는데 쌀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네. 나머지는 밀, 콩은 1%가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쌀 농민들에게 타작물, 그러니까 다른 곡물 재배를 유도해야 되고 그걸 농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농민들이 우선 그동안에 해왔던 거 쌀 농사가 쉬우니까 그걸 할 텐데 네. 그러지 말고 뭔가 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게끔 정부에서 유도를 해서 농민들이 밀 농사도 짓고 콩 농사도 짓고 옥수수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걸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이번 그 양곡법의 가장 주요점은 거기도 의무를 넣느냐 안 넣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야 한다와 네.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야당에 넣은 양곡법은 해야 한다. 이걸 그래서 농민들이 쌀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양곡법을 추진을 했던 건데요. 네. 정부는 그걸 마치 우리가 흔히 먹는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처럼 수급의 문제, 쌀을 수급의 문제로 다룬다는 건 마치 북방 안보에서 총이나 그 무기를 수급의 문제로 다루는 거나 같습니다. 필요한 건 꼭 있어야 되고 네. 그 필요한 것이 더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당국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정부에서 회피했기 때문에 특히 기재부에서 아마 반대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정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건 농민의 잘못이 아니고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그 곡물 자급을 위해서 노력을 해준다면 그리고 타작물까지 다른 작물 주곡들도 함께 좀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준다면 이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다시 지금 저희 야당에서는 양곡법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 현재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견 조정 안건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후 원전 근처 바닷물에서 검출이 된 삼중수 농도를 놓고 여야 그 공방이 이어졌었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문제는 도쿄전력에서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을 때 해수 분석 빈도를 줄이겠다. 매일 하던 걸 주 1회로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 오염수 안전 문제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이 부분도 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이게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네. 많은 국민들께서 적어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핵 그 잔해 그러니까 핵 연료와 직접 맞닿았던 그런 물질입니다. 네. 그런 물질이 밖으로 나간 적도 없지만 정말 우리 지구촌 인류의 미래 자산인 바다에 투기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확인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 부작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연해에서 그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를 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그 외국, 그러니까 유럽에서까지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까지 의심을 하고 있고 문제가 그 오염수 문제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도 그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절대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이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최근에 그 폐사된 그 연근해에서 폐사된 물고기를 조사할 때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분명히 참여를 해야 하고 그 참여해서 그 검시 과정에서 뭔가 그 결과를 우리가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그 형식으로 조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오염수를 이제 방류한 이후에 가리비에 이제 그 대중국 수출이 이제 막히자 한국과 유럽연합에 이제 수출을 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워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정부는 일본의 계획에 이제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일본이 한국에 팔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가리비의 원산지가 홋카이도라서 이게 이제 그 수입 금지 대상 지역이 아니라서 이게 과연 이제 수입 금지에 대한 뭐 좀 그 명분 뭐 이런 게 이제 좀 어떻게 내세울 수 있을지 좀 우려도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네. 물론 그 일본의 주장도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겠지만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수산물까지 일시적으로 그 판매가 안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정도라는 걸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잘 알고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자기네 그 가리비를 판매하겠다는 건 이건 뭐라 할까요? 그건 뭐 우리 정부를 탓하기 전에 저는 우리 국민적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다. 어쩌면 자기네 그 자기네 네. 어민들이 잡은 그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것을 가장 걱정하는 그 이웃 나라들에게 팔려고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수입을 금지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적어도 이런 문제만은 국민이 70% 이상 반대하는 이런 문제만은 분명히 그 어디 산지를 따지고 뭐 어느 지역에까지는 괜찮다 이런 거보다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일시적으로라도 그 수입을 금지하든가 이런 점을 해야지 원산지 핑계 대거나 특히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그 원산지가 거기 아니다 해가지고 그 일부 그 포털에서는 그 원산지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건 절대적으로 그 일본보다도 우리 정부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농해수위는 정부가 대거 삭감했던 그 새만금 사업 예산을 2,902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단독 의결을 했는데요. 자, 정부는 이에 상당히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반대를 하고 있고 이 새만금 예산 복원의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을 좀 설득을 해야 할 텐데 이후 어떤 결론이 지금 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밖에 올해 그 농해수위 예산 중에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먼저 새만금 사업이 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국민들이 많이 모르실 겁니다. 아주 오래됐죠? 1988년 노태우 그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에 공약했던 것이고 그 시작은 그로부터 한 4년 자기 임기에 시작은 했는데 그러면 네. 30년이 넘은 국책 사업입니다. 그 국책 사업이 30년 넘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동안에 쭉 국책 사업으로 이어져 오다가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월경까지만 해도 기존에 그 요청했던 새만금에 필요한 예산들이 거의 그대로 편성이 되는 걸로 그 해당 그 사업체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네. 그것이 거의 78%가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좀 다행스러운 것은 대략 한 3천억 정도 이 정도 예산은 이제 증액이 됐는데요. 뭐 그거 가지고는 태부적이죠. 지금 저희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몇 가지 농림부 예산은 전혀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해수부 예산 한 1,100억 정도, 해수부 예산은 해운 항만시설이고, 그다음에 산림청 예산, 산림청은 거기 새만금 수목원, 그것이 한 100억 정도 반영은 됐는데, 네. 그 전체 그 두 개 정도 해서 1,200억 정도 반영했지만, 우리가 요청한 뭐 2,900억 정도 되는 예산은 거기에 턱없이 모자라고 있고, 그 예산을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설득하고 이런다는 건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는 사업이라면 왜 이걸 지금 줄이고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그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 의견 교환도 해봐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건 30년이 넘는 국채 사업이고 연속 사업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 새만금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잼버리 때 저는 아마 정부가 크게 속이 상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라북도가 그 책임 있는 그런 행사도 아니었는데 정부 행사인데 그것 때문에 그 행사를 조금 망친 부분이 전라북도 책임을 좀 다루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건 전라북도 행사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속이 좀 상한 건지 저는 이런 식으로 국책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위원장님께 이제 인사를 드릴 때 올해 이제 총선이 있는 해고 위원장님께도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1대 이제 국회가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 농해수 위원장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또 이제 마무리를 꼭 하고 싶은 또 못했던 뭐 짧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그런 이제 사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이제 추가로 올해 총선에서 이제 3선의 이제 도전장을 내미셨습니다. 총선 계획까지 곁들여서 좀 들어볼까요? 그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얘기하려면 좀 길어질 텐데요. 먼저 1번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먼저 우리 사실은 농어민들의 그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농민 소득 관련해서 보니까 1994년도 자료부터 봤는데요. 네. 그때 그 농가 소득이 1,033만 원 이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농가 소득은 950만 원 수준으로 거의 뭐 25년 지났는데 더 떨어졌다는 소득이. 그래서 네. 농가 소득 증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그 위에서 물론 정부에서도 애쓰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그 시행하고 있는 그 공익형 직불금제도, 네. 직불금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농민들이 단순히 이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라는 것보다도 식량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도 좀 가질 수 있게 네.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불금제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현재 이제 농촌 소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시행하고 있던 사업 중에 청년들의 그 귀농 귀촌, 농촌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했는데 이번에 그런 예산까지도 깎였습니다. 네. 귀농 귀촌 예산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남은 시간만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저는 정부에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농어촌, 농어민을 살리는 것은 단순히 농어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식량 안보를 살리는 일이다. 네.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농어촌 문제를 농어촌만의 문제로 보지 말아달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로 봐달라. 이런 농업이 우리 국가의 이제 근간이다라는 이제 말씀이시고요. 이제 위원장님의 총선 계획을 마무리로 들어볼까요? 이제 총선 하니까 좀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지난 12월 28일인가요? 12월 28일이 저희 올해 23년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네. 국민 많이 아시겠지만 그날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마지막에 통과된 법안이 쌍특검 법안, 김건희 특검법, 네, 그랬었죠. 예, 네. 그다음에 50억 특검법. 근데 그것이 통과되고 나서 거의 10분이 채 지나기 전에 그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그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데 이번 총선은 내 지역의 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거부권을 막 휘둘러대는 이 정부의 거부권 휘두르는 건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의 첫째 목표가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의석이 대통령과 함께 하지 않는 정당들이 좀 갖춰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제 지역만 아니고 우리 당의 총선도 할 생각이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네. 광주시 갑구 지역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팔당댐 때문에 아주 힘든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차치하고도 우리 시민들도 큰 기대를 못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가장 큰 그 시민들이 원하는 게 교통 문제와 교육 환경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8년 동안 그 국회의원을 하면서 교통의 그 수건 사업들을 몇 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수광선이라고 수서에서 광주까지 복선 철도, 고속철도인데요. 네. 그것을 이제 예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그 공사를 시작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이제 그 예산은 전혀 삭감되지 않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주변 도로 예산들은 광주 시내의 여러 도로 예산들은 전혀 삭감 없이 원래 그 편성된 대로 갔고 학교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그 8년 동안 초등학교 새 초등학교를 그 개교를 하는데 정부에 요청해서 그걸 성사를 시켰고 중학교 1개가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지난 22년 문재인 정부에서 유은혜 장관과 이재정 교육감 시절 광주 지역의 5개 학교에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하도록 결정을 했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개 학교 중에 한 학교는 완전히 새롭게 짓는 네. 광주 중학교는 새롭게 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광주 시민들이 그동안에 크게 원했던 교통과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저희 의정보고 마지막 의정보고에서도 아주 그 부분을 자세하게 다뤄서 시민들께 알릴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일을 했는데 이런 국회의원, 3선 국회의원 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저희 시민들한테 하고 기왕이면 일 많이 해본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다시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방송 시작 전엔 20분 다 어떻게 채우나 하셨는데 네. 성과가 참 많으셨나 봅니다. 다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꽉 채워주셨습니다. 아이고. 두 번의 경험으로 세 번째는 네. 더 잘하고 싶다라는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끝으로 오늘 이제 그 인터뷰 마칠까 합니다. 각 상임위를 통해서 지난해 국회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